안녕하세요. 경일로 1학년 학생 여러분. 온라인 진로 수업이 벌써 6차 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월달 한 달, 그 다음에 4월달, 5월 초 이러던 게 벌써 6월달이 되어서 여러분이 학교를 등교하게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사실 선생님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일 텐데 이런 상황을 겪게 되네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내 꿈은 명확해 라고 하는 학생들은 빨리 등교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거고요. 아직도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학생은 고등학교는 올라갔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내가 언제까지 학교를 못 가고 있어야 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진로를 담당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주어진 여러분의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앞뒤 덮어놓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을 우리는 맹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 시간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도 이러저런 강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또 그런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또 선생님도 고민을 하게 되네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성격 유형 검사 3가지를 했어요. MBTI 검사를 많이 해봤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던데 검사를 간이 검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DISC, 디스크 검사라고 하죠,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어서 했던 검사가 에고그램이라는 검사를 했습니다. 에고그램이 좀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에고그램은 크롬 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에러가 좀 안 나는 것 같고 선생님이 확인해 본 결과 계속 되는 것 같던데 안 되는 친구들은 추후에라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6차 시는 디스크랑 에고그램에 대한 검사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해주는 게 계획이었습니다만 한 몇몇 반 친구들이 에고그램이 잘 안 된다고 피드백 온 친구들이 많아서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애니메이션으로 준비된 전국 진로 교사협의회에서 준비된 3차시 강의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선생님의 안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 간단하게 지난번 검사를 좀 말씀드리면 디스크 검사를 보통 4분면으로 그릴 때요. 물론 이 부분 여러분 학교 오시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의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이렇게 그리거든요. 디스크 검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 4분면이 가리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군가는 한 가지의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후천적으로 2가지를 겸비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각선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장 원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통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D타입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이나 친구활동을 통해서 I타입이나 C타입을 후천적으로 갖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형 중에 DIC 타입, CSI 타입 이렇게 나왔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D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이 관계는요, 좋은 의미로서는 워너비 관계라고 하고 나쁜 의미에서는 상극 관계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첫째는 서로가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가장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타입인지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후천적으로 무언가를 획득했구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방향은 무엇이구나를 아는 것은 자기 개발에 가장 중요한 자기를 알아보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간이로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검사에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격은 그런 한두 가지의 그런 검사 결과로 정의되거나 규정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런 검사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소감문에서 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선생님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말라고 짧은 시간에 3가지 검사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에고그램 검사는 추후에 선생님이 오프라인 때 한 번 더 안내를 해줄 생각인데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른 중에서도 좀 어른다운 어른이 있고 조금 나이가 어린 어른이 있고요. 아이 중에서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아이가 있는 반면에 진짜 아이 같은 아이가 있죠.
그런 성향들을 분류를 해서 여러분 내면에 어떤 성향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추후 어떤 사람의 형태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게 하는 좋은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선생님이 진로교사를 하면서 진짜 다양한 형태의 심리검사 도구라든지 심리검사 방식들을 많이 접해보았는데, 그런 검사들은 추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검사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몇 번 그려줬던 이 빙산 그림 기억나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림. 수면이 있고 성격을 정의할 때 내면의 캐릭터라는 성격과 가면처럼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의 성격. 자, 여러분은 계속 선생님이 여러분 피드백 받으면서도 한편 조금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은 계속 퍼스널리티, 즉 가면, 남에게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알리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고교 시절을 통해서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성품에 대해서 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성품을, 어떤 성향을, 어떤 성격을,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잠재력이라고 하죠. 에 따라서 내가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돌파하는 힘이 이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셨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등교하는 이후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할 때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6차시 강의를 좀 안내를 해 볼게요. 6차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하지만 이 말이 나온 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2016년 정도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 일단은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생산적인 활동을 산업이라고 하면 되겠죠. 혁명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언가 변할 때의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프랑스 혁명 이렇게 쓸 때는 혁명의 주체자, 혁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혁명되어져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면 혁명 대상자들은 숙청되겠죠. 쫓겨나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하거나. 혁명 대상자는 기득권으로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 농업시대에서 공업시대로 넘어갈 때에 수많은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실직자가 되었고 공장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은요, 단순히 세상이 바뀌어가는 이야기, 그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혁명처럼 어느 한 날 갑자기 며칠 동안 혹은 몇십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서서히 변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가 4차 산업혁명이라서 한 번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학교 시절에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학교에서 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오는 이 시기라 전국진로교사협의회에서 3차시로 준비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직업의 변화, 또 앞으로 불리해지는 직업, 이런 흐름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링크 파일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강의를 듣기 전에 리로스쿨에 가셔서 링크되어 있는 문항수를 미리 파악을 하십시오.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리로스쿨에 답변을 다는 것으로 6차시 진로 수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6차시 진로 수업은 또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은 개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셔도 좋고 들어오지 않아도 좋은데, 선생님은 진로 오픈 채팅방에서 대기는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자유롭게 질문할 사람들은 질문하시고, 들어오지 않아도 출결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만 반드시 문항의 정답을 달아주셔야 선생님이 여러분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아직까지 리로스쿨 몇 차시마다
그 활동지를 올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 여러분 등교하기 전까지는 밀린 거 다 확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출결에 선생님이 영향을 준다고 몇 번 얘기를 했죠. 리로스쿨의 정답지를 다는 것이 여러분의 활동을 증빙하는 유일한 활동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부탁하지만 진로 수업은 마음은 열고 머리는 비우세요. 내가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진로 수업을 듣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선생님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하이터치가 중요하다. 이거를 선생님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는 하이터치가 중요하다. 어쩌면 오늘 강의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릅니다만, 그 빠른 속도의 이면에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정서적인 고립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하이터치, 누군가와 깊은 교감의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하는 게 맞겠죠? 하이테크놀로지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하이터치를 추구하든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뭘까요? 하이테크놀로지 사회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혹은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살면서도 하이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꿈꾼다면 여러분은 미래 사회를 끌어갈 충분한 리더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서 진짜 반갑게 인사할 그때를 기대합니다. 오늘 진로 수업 열심히 하시고, 진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찾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조각 하나씩 발견하고 그 조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교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경일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안내하는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열심히 합시다. 안녕.